안녕하세요. 서울사이버대학교 오늘 회화공예전공 제3차 아뜰리에 특강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작가님은 제가 따로 프로필을 소개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작품이 곧 프로필인 작가죠. 예, 임병락 선생님 소개해드립니다. 다 같이 환영의 인사. 반갑습니다. 저 윤병락입니다.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. 12여 년 전에 장흥 스튜디오에 있을 때 제 바로 옆방에 그 정 교수님이 작업실을 쓰고 계셨거든요. 그때 인연으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. 보니까 다들 조금 늦게 작업을 시작하신 분들인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열정이 대단하시다. 사실 미대에 나와도 이런저런 계기로 95% 정도가 다 그림을 포기하는데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그림에 대한 열정을 놓지 못하시고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걸 보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 즐거운 마음으로 작업을 하시면서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하거든요. 오늘 제 그림을 그전에 이제 알고 계시던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여기 와서 실물은 또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제가 생각하고 어떤 구상을 했는 거를 제 손으로 표현했을 때 그 어떤 희열이 추상을 했을 때보다 그 희열이 더 크기 때문에 아직 계속 하고 있거든요. 이제 지금은 사과 그림을 그린 지가 한 20년째거든요. 2003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과를 그리기 시작했고, 물론 그 전에 과일들도 좀 그리고 했지만은 사과를 그리기 시작한 게 이제 2003년부터니까 딱 20년이 되었는데 그 전에 그림들은 다 펴지고 사과 작가로만 통용되고 있죠. 그림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사람 있는 저 인체는 기억재생이라는 시리즈거든요. 그때 당시에 이제 기억재생이라는 제목을 붙인 거는 제 머릿속에 추억을 찾아가는 어떤 철길이기도 하고 저기에서의 어떤 조형적인 역할은 화면을 가로막듯이 있으면 답답한 느낌을 주거든요. 그 답답한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의 가슴을 뚫어서 원근을 줄 수 있는 저 철길을 넣었거든요. 그리고 또 거기에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셀로판지로 조각조각을 내가지고 색감을 조금씩 다 다르게 했는 거고, 제가 저 작품을 하게 된 것도 반항심이 있어서 우리가 흔히 그 미술 교육에서 좋은 구도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만약 정물을 하게 되면 어떤 S자 구도가 좋고 뭐 무거운 것이 밑으로 와야 되고 가벼운 게 위로 올라가야 되고 그런 식의 좋은 구도에 대한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거를 저는 깨야 되겠다.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다 반대로 한 거죠. 그래서 일부러 앞에 답답한 큰 덩어리를 하나 넣고 그거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식으로 구상을 했거든요. 그리고 대칭되게 하지 마라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건 일부러 또 완전 정대칭되게 이렇게 배치를 한 거거든요. 그 전에 옛날 그림들 보면은 이우환 선생님의 종 시리즈가 화면에 어떤 점 하나로 화면을 장악하듯이 저는 이제 그런 점은 아니지만은 윗부분에 크게 올리고 그 밑에 뭐 새 깃털이라든가 아니면 골무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놓으면서 화면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고 그런 식의 구도로도 많이 잡았고, 요 작업 지나고 그 이후엔 특히 어머니들이 쓰시던 그 기물들 있지 않습니까? 뭐 소뚜껑, 반지꼬리 그런 생활에 필요한 어떤 소품들을 가지고 정물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 하면서 저는 이제 늘 배경에 대한 고민이 많은 거예요. 그때 당시에도 다 위에서 보는 이런 구도로 다 잡았기 때문에 어떤 공간의 깊이를 낼 수 있는 게 그림자의 길이로 이 물체의 깊이를 표현을 했거든요. 보통 우리 정물을 그리면 물체들이 이렇게 비스듬히 보면 물체들이 겹쳐져 있으니까 이 겹쳐져 있는 걸로 우리가 공간감을 내는데 바로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겹쳐지지가 않잖아요. 이렇게 사치 않은 이상. 그러니까 이 바닥면에 대한 어떤 해결을 그전에는 뭐 강목천을 깔고 그 강목천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할 때마다 이 배경에 대한 고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아예 차라리 그냥 배경을 없애보자 싶어서 물체만 딱 그리기 시작한 거죠. 그 처음 했던 게 저 주판 그림 있죠. 저게 주판은 이제 사각이니까 배경을 없애고 주판만 딱 그려본 거죠. 그래도 배경이 없어도 그림이 되고 이것도 재미있네 싶어서 이제 도자기 접시에다가 뭐 나무 가지를 걸친다든가 거기에 이제 뭐 과일들 같은 걸 좀 올리고 위에서 보고 이제 배경을 없애고 접시 모양대로 캔버스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 접시가 걸려 있는 같이 이렇게 해서 전시를 몇 번 냈는데 아트페어에 내면은 수많은 작가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진짜 접시 위에 그림을 그려놓은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쓱 지나가다가 뭔가 조금 이상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시 와가지고 벽에다 다 얼굴을 대고 다 그림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이게
진짜 접시같이 볼록한지 아니면 평면인지 확인하려고. 근데 옆에서 보면 평면이거든요. 되게 신기해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전 재밌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. 그런데 저는 화가로서 좀 큰 꿈을 꾸고 있는데 이 접시로는 소품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대가가 될 수 없겠다. 일단 그래도 큰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큰 대작들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접시로는 안 되겠다. 뭔가 조금 더 큰 작품을 할 수 있는 소재가 뭘 없을까 하던 사이에 사과를 막 길거리에서 파는 노점상이 있더라고요. 그거 지나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사진 좀 찍어도 되냐니까 찍으래요. 몇 장 찍고 사과를 이제 조금 사서 왔죠. 그 인화를 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는 또 컴퓨터 포토샵 할 때도 아니고 해서 사진 인화한 걸 가지고 상상으로 배경을 없애보는 거죠. 그때 당시 집이 포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포도를 탔는데 포도는 너무 알이 자니까 이 굴곡 따기가 너무 복잡한 거죠. 그래서 사과 상자에 담겨있는 사과가 적합하겠다 싶어서 몇 점을 이제 실험 삼아 개인전 할 때 그림을 같이 전시를 했죠. 어차피 다 변형 캔버스니까 반응이 괜찮더라고요. 저는 늘 이 형태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변형 캔버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해왔는데 거기에 선택된 소재가 사과인 거죠. 사실은 저런 책을 그리나 아니면 이런 뭐 의자를 그리나 똑같은 거죠. 제가 의도하는 의미는. 일단은 사과가 의미하는 것들도 많고 보면은 좀 풍성함도 느끼고 행복감도 느끼고 그리고 이건 죽어있는 기물이 아니고 그것도 생물을 닿는 거니까 공장에서 나왔는 어떤 기성품 같이 다 똑같은 그게 아니고 사과도 우리 사람들 같이 똑같은 게 없어요. 제가 수많은 사과를 그리고 이렇게 했지만 물론 지금까지 수만 개의 사과를 그렸기 때문에 상상으로 그려도 그릴 수는 있거든요. 그래도 이게 제가 상상으로 그리면은 제 머릿속에 관념적인 사과가 계속 표현이 되기 때문에 아마 같아질 거예요. 그래도 저는 사진을 보고 그리는 게 그 사과마다의 특징들을 다 살릴 수가 있고 보고 할 수 있는 뭔가 있으면은 그 사람의 특징들을 살려내듯이 사과도 똑같은 거죠.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변형 캔버스 하는 의도는 그 배경에 대한 고민 때문에 시작을 했지만 이 변형 캔버스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작가만의 어떤 생각이나 철학들을 자꾸 만들어내야 되니까 제가 의도하는 거는 제가 선택했는 사물이 그림을 옮겨가지고 그게 다시 어떤 공간에 놓였을 때 그게 실제 사물같이 보이게 하는 거였거든요. 그림 속에 어떤 그림자의 각도하고 조명의 각도하고 맞추면은 밑에 그림자가 이렇게 늘어지잖아요. 그랬을 때 더 실제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. 지금 제가 이 사물의 모양대로 그림을 그림으로써 이제 의도하는 거는 그림 안에 공간을 한정 짓는 게 아니고 이 그림에 이 걸려있는 배경 자체가 그림의 배경이 되게끔 공간을 확장시키는 거죠. 만약 사과 한 개를 여기에 그려놓으면은 이 걸려있는 벽 전체가 그냥 배경이 되게끔 의도를 하는 거거든요. 지금 여기에 또 굴러 떨어진 것 같이 이제 이건 또 약간 또 설치 같은 느낌을 또 줄 수도 있는 게 여기에 만약 사과를 몇 개를 더 붙이는 거죠. 상자에서 굴러 떨어진 것 같이 공간 전체를 다 장악하는 그런 힘이 생기거든요. 사람들이 제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가 물론 사과를 잘 그려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가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더 실제라고 자꾸 느끼는 게 이 변형 캔버스가 주는 그 어떤 효과들이 있거든요. 물론 처음에는 이런 형식적인 걸로 또 시작을 이렇게 했지만은 제가 이렇게 의도하는 거는 제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좀 따뜻함을 느꼈으면 좋겠다. 좀 이 삭막한 시대에 정이 느껴지고 좀 따뜻함을 느끼고 또 보는 사람이 추억도 생각할 수 있고 제가 제 그림을 사가는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볼 때마다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새롭다. 그리고 아침에 볼 때하고 저녁에 볼 때 또 느낌이 또 다르다. 그리고 또 행복하다.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세요. 그럼 저도 행복하죠. 제 그림을 산 분들이 행복해 하시니까. 원래는 제가 처음에 미술시장에 이렇게 와서 그 높은 가격으로 낙찰된 게 사과가 아니고 복숭아 그림이었거든요. 상자에 복숭아가 담겨 있는 건데 그때 홍콩 클시티에 냈던 것도 복숭아였고 서울 옥션에 처음 나갔던 것도 복숭아였는데 사람들이 사과로 착각하는 거죠. 그래서 취미로 화실에서도 제 그림을 따라서 많이 그리시고 또 꼬마들 미술학원에서도 윤병락 작가 사과 모사하기 이래가지고 또 많이 하더라고요.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늘 좋게 생각하는 게 그래도 그분들이 일단은 사과 그림 하면 윤병락이라는 걸 다 알게 되잖아요. 지금 이제 학원에서 배우는 그 학생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고 경제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자기가 따라 그려봤던 화가의 그림을 갖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길 확률이 높거든요. 그러면 다 그분들이 다 잠재 고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한 7, 80 됐을 때도 나쁘지 않겠구나. 내 눈이 그때 나빴으면 지금같이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거나 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제 그림을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사신 분들이 후회하거나 그분들께 손해를 끼치면 안 되니까 아직 잠재 고객들이 많이
있기 때문에 미리 사신 분들이 손해는 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면은 그림을 다 하시려고 하시고 또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작업하시면서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재료적인 거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250호 정도 됩니다. 면적으로는. 수채화요? 가능은 하죠. 불가능한 건 없죠. 수채화는 어차피 마르고 난 다음에 또 왜 겹쳐서 또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죠. 안 되는 건 없거든요. 예, 저는 다 유화로 합니다. 지금은 같이 하는데 조수를 씁니다. 만약에 요 한 점만 딱 붙들고 하게 되면은 제가 혼자서 한다고 봤을 때 한 20일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. 요 캔버스 판 뜨는데 이틀 걸리거든요. 이제 전시장의 조명이라든가 거의 모든 빛들이 다 대부분 위에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약간 사선에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림자가 다 밑으로 떨어지게끔 다 만들거든요. 그랬을 때 이 전시장 조명하고 약간 일치되는 느낌 주면서 여기에 뒤에 받침대를 해서 그림을 좀 더 띄우거든요. 전시할 때는 이 조명의 그림자하고 그림 안에 어떤 그림자하고 조금 더 일체감이 생기기 때문에 더 실제 같은 느낌을 착각을 불러일으키거든요. 지금 제가 이제 20년 후에 이렇게 모습을 생각하면은 사실 그런 물질적인 것보다는 지금은 이제 국내에서는 그것도 윤백낙 하면 누구나 다 알지만은 물론 해외도 제 그림을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은 국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림을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해외 갤러리에서 주문이 들어오거나 뭐 전시 제안이 들어와도 하지를 못했거든요. 앞으로는 이제 좀 해외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. 그리고 내년 5월에 이제 뉴욕 맨하탄 쪽에서 지금 개인전 잡혀 있고 또 올 10월 달에 일단 중국에 한번 가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들을 한번 보기로 해놨거든요. 앞으로는 조금 더 해외 활동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볼까 생각 중입니다. 이거는 이제 팔지 않고 원래 팔려고 했으면 벌써 팔았을 건데 원래 작가는 그림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그게 힘이거든요. 근데 지금까지 한 반 팔리고 반은 다 돌아 들어오면 제일 좋거든요.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 그러면은 그 반을 수장고에 넣어놓고 이제 모아야 되는데 이 전시하러 나가는 그림들이 제 손에 돌아 들어오지가 않으니까 다 팔려버리고 그리고 또 전시 준비한 그 기간 외에는 또 주문작 해줘야 되고 하니까 제가 모을 수 있는 어떤 그림이 없는 거죠. 그래서 그림을 최소한 100호 이상 되는 거를 100점 이상을 내가 모아야 되는데 이게 다 팔아서는 안 되겠더라고요. 내 손에 들어왔을 때 이걸 그냥 아예 비밀로 안 파는 게 낫겠다 싶어서 또 이후에 뭐 급하게 전시 제안들이 들어오면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를 미술관 전시할 때 내는 거죠. 내고 이제 아예 그냥 비밀로 해버리는 거죠. 제가 고시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전시가 임박하면은 막 벼락치기로 밤새면서 막 그리고 이렇게 전시가 없어서 또 맨날 며칠 또 놀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2001년 고시원에 들어가고 난 이후부터는 제가 예고 강의도 2군데 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수업 마치고 와서 그 작업을 하면은 아침 해 뜰 때까지는 무조건 작업을 하고 만약에 아침에 한 9시에 수업이 있다 그러면은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허리 잠깐 펴고 누웠다가 바로 후다닥 준비해서 또 수업 가고 진짜 막 피곤하고 잠 오면 애들 실기 수업은 그래라 해놓고 구석에 좀 이제 박혀서 잠깐 졸 수 있으니까 그런 게 괜찮았으니까. 예. 그러면서 이제 포항 왔다 갔다 하면서도 졸업운동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. 왜또 이제 또 조상님이 보살펴 주셔가지고 사고 한 번 없이 이렇게 그 기간들을 잘 버텼고 2001년부터 2017년, 18년까지 하루에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. 주문이 늘 밀려있고 또 전시 일정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내일 만약 그림을 가지고 가는 날이다 그러면 그 전날 와서 옆에서 같이 밤새매요. 그랬기 때문에 자고 싶어도 잘 수 있는 어떤 상황도 안 됐고 그게 몸에 배이니까 버틸 수 있겠더라고요. 보통은 이제 밤에 작업하고 낮에 자는 게 보통 작가들의 어떤 밤새맸다 개념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통 한 9시에 일나거든요. 9시에 일나가지고 작업을 하면은 밥 먹는 시간 외에 그 다음날 새벽 보통 동틀 때쯤까지는 작업을 해요. 이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고는 고객들이 원하는 아니면 갤러리가 원하는 날짜에 맞춰주지를 못하니까 제가 이제 지금 50 중반인데 50대 딱 되니까 그전 좀 나이가 좀 젊었을 때는 한 이틀 밤샘했을 때 등에 경련이 일어났으면은 요즘에는 하루 밤샘하고 그 다음날 오후쯤 되면은 막 등에 막 경련이 일어나면서 이러다 죽겠다. 죽겠다라는 딱 생각이 드니까 이제 잠을 좀 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그래도 밤에 이제 한 2시나 3시쯤엔 자서 아침에 한 8시나 9시까지는 자거든요.
저 때는 이제 제가 대칭적인 걸 그릴 때라고 하고 또 그때 캔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때라고 했잖아요.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사각틀이지만은 대문에 빗장 같이 약간 더 튀어나오게 하고 옆으로 이렇게 빗장이 끼워져 있는 것 같이 그림을 조금 더 적게 하고 튀어나와 있는 걸 저런 식으로 좀 그림을 배치시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. 저 격자문이 하나하나가 다 따로따로 떨어지는 거예요. 엑스타식으로. 그거를 직접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사각이 너무 반복되면 딱딱해지니까 그 딱딱함을 상쇄하기 위해서 원적인 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정형화된 것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자연물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리고 좀 밑에 그 그림 밑에 보면 탱자나무 위에 이제 모가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? 그 저 모가가 들어가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이미지들이 연결이 되고 이질감이 생기지 않고 연결이 되면서 사각의 저 딱딱함을 좀 상쇄시켜 줄 수 있는 요소로서 모가를 다 그리는 거거든요. 예, 그리고 또 색도 노란색과 좀 대비되는 푸른 코발트 블루 계열로 배경을 그냥 이렇게 깔은 거거든요. 사과의 어떤 그거를 계속 좀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는 게 제가 이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사과 작가라는 어떤 브랜드가 생겼기 때문에 그게 그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 이제 힘이고 한 거니까 그 브랜드를 얻기 위해서 기업은 광고비 들여서 홍보하고 하는데 그런데 아마 이 사과 이미지를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마테리얼 없이 그리지만 마테리얼을 뭐 거칠게 준다든가 아니면 색감 자체를 바꾼다든가의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거니까 사과 안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있는 둥 없는 둥 약하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으니까 저는 슬럼프 왔을 때 계속 그려요. 저는 체질적으로 술이 몸에 잘 안 맞다 보니까 술을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밝아지거든요. 뭐 대부분의 작가들이 슬럼프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할 때 술로 풀 수도 있고 뭐 다른 어떤 것들을 하면서 풀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도 닦듯이 생각하면서 그래요. 그냥. 그러다 보면 또 어느 순간 그걸 또 넘어서게 되고 그래요.